여기에 글을 썼던 건 남편이 제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그게 뭐든지요. 제가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면 받아들이는데 제 말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 식세기를 사자 했었는데 당시에는 설거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식세기를 사냐. 사람이 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형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설거지는 네 몫이다 하고 말하니 그때부터 식세기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혼하자 했네요. 술 먹고 다음날 저녁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에 들어와서 아이 식판을 설거지하고 빨래를 개고 누워있기에 어제 일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자기를 외롭게 만든 것도 사실이고 술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럼 너도 마시지 그랬냐 이런 식이었네요. 해서 내가 너한테 싸우자고 얘기한 거야. 서운하다고 말도 못해? 하고 말했더니 제가 부모님 밥 사드리자고 했던 건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고 말한 거였기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기분 나빠했을 거 아니냐고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서운한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거절한 것도 사실 아닌가요? 아무튼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도중 본인도 저 같은 애랑 결혼한 게 인생의 실수라고 말하기에 그냥 서로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일주일을 보냈었고 금요일 저녁 주말 동안 협의위원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거친 문제도 해결했으면 한다고 톡을 보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자기는 이혼은 생각 없었다며 이혼하고 싶은 거냐 물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 행동과 어머니가 나한테 쏟아냈던 말까지 들으면서 그런 취급 당하고 살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해버렸네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리 엄마가 관여한 걸까 너가 끌어들인 걸까 라고 답장을 해오더군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끌어들였네 관여했네를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내린 결론이 맞다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여기서 시댁의 정떨어진 일들을 몇 가지 간략히 적어보자면 우선 시댁은 아들 2명으로 남편이 차남입니다. 형은 교수, 형수님은 변호사로 해외에 거주 중이고 저희 집은 딸 셋에 제가 막내네요. 일단 남편은 술을 마시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결혼 후 신혼 초 시댁 강아지를 며칠 데리고 있었는데 분리불안이 많이 심한 편이죠. 데리고 있다가 일요일에 시댁에 다시 데려다 주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토요일 저녁 친구를 만나러 나가더니 만취해서 집을 못 찾아오더라고요. 밤 12시에 강아지를 두고 나가기엔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도 해서 방법을 찾다가 당시 작은 언니 남친분의 도움으로 같이 데리러 갔다 왔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도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러라고 했었죠. 근데 엉뚱한 곳에서 술에 취해 헤매고 있는 남편을 데려왔더니 저한테 지 체면은 생각 안 하고 언니 남친 차를 타고 왔다며 뭐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애가 착해서 술을 거절하지 못해 그런 거니 크게 뭐라고 하지 마라 하셨고요. 그리고 아이가 70이쯤 됐을 때 타이밍이 안 맞아서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배가 고프니 좀 일찍 와달라고 부탁했었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군요. 아이를 재우고 집안일까지 다 해놓고 확인했더니 회사 사람들과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남편이 이미 시어머니한테 전화한 상태라서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한 번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회사 사람들과 회식한다더니 역시나 집에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10시, 11시가 돼도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받자마자 쌍욕을 해대는데 대충 뭘 쳐다봐 이런 멘트였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욕을 하는 건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시어머니도 알게 되셨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해서 신고 후 경찰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네요. 근데 이걸 또 경찰에 신고한 것만 기분 나빠하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이 같이 갭 투자를 해서 마련한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가 가양역 근처입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회사가 마곡, 저는 판교역이었는데 남편은 자차가 있는 상태였고 저는 운전조차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9시 반에 출근해서 10시, 11시에 퇴근을 했었는데 집 구할 때 그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건 어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중간 지점도 아니었고 많이 멀었기에 여차저차 분당에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난 후 출근하는 아침마다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몸테크도 타야 집으로 돈을 벌고 모은다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물론 남편이 출퇴근을 하면서 고생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왜 몸테크는 제가 타야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남편은 발령 신청이 가능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반에 출퇴근이 힘들어 분당으로 발령 신청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반려하다가 다행히 아이를 낳고 난 후 분당으로 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대신 출장이 많아졌지만요. 그리고 저희는 난임 부부였습니다. 남자 쪽 문제로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진행했었네요. 다행히 병원이 회사 근처였기에 진행할 수 있었는데 새벽마다 일어나 배에 주사 맞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새벽 6시에 병원에서 대기하다 진료를 보고 난 후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아기가 생겼는데 초반에 하혈이 있어 병원에 들려 주사를 맞고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명절이 있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주사를 맞고 시댁에 갔습니다. 참고로 시댁은 제사가 없고 가면 그냥 넷이서 먹고 자고 쉬는 게 전부예요. 시댁도 친가 쪽과 사이가 안 좋아서 왕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 당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에 총 5일 연휴 동안 2박 3일씩 있자고 이야기를 끝낸 후 시댁에 갔습니다. 문제는 명절 당일에 시댁에 안 있고 친정에 간다는 이유로 시아버지가 밤 11시에 술을 드시고는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길로 밤 12시에 야반도주하듯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하혈이 심해져 응급실도 다녀왔었네요. 다행히 유산되지 않고 아기는 잘 태어났습니다. 이후 아이가 100일이 좀 지나고 남편 생일 전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러 집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사 때문에 집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아이를 봐주신다고 오셨었죠. 당시 덩어리 고기를 가져오셨는데 곧 남편 생일이니 고기를 삶아 찢어서 미역국을 끓여주라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스피치인데 털이 엄청나게 빠져요. 문제는 그게 옷에도 다 촘촘히 박혀 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러 오셨을 때도 강아지 털이 박혀 있기에 옷을 갈아입고 봐달라고 부탁드리고는 집을 알아보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옷을 그대로 입고 계시더라고요. 애기 손싸개에 개털이 잔뜩 묻어있는데 아이 침이 묻어있는 걸로 보아 이미 개털을 다 먹은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아기 낳고 40일 정도쯤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친정 엄마는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몸조리를 해주고 아이도 봐주셨죠. 그런 와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 키워주셨던 할머니라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전에 편찮으실 때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었기에 장례식은 꼭 다녀오고 싶었거든요. 당시에도 시어머니가 오셔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케어하고 있었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1박 2일 정도만 계시다가 저희 집에서 감기에 걸렸다고 남편이 가서 쉬라고 해서 좀 일찍 가셨다 하더라고요.
장례식에 가보니 20살짜리 사촌동생 친구들도 조문을 왔었는데 시댁에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이를 봐주시고 계시니 조문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부조 정도는 할 줄 알았네요. 근데 얘기조차 없으시더군요. 저도 부조를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형님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부조금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외간이 가지 말자고 하셔서 가진 않았지만 부조금은 보냈다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해서 남편에게 형님네는 챙기면서 우리 집은 왜 안 챙기냐. 서운하고 기분 나쁘다.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다. 하고 말했더니 안 할 수도 있는 거랍니다. 집안 문화 차이이고 입장 차이다. 대신 엄마가 애를 이틀 동안 봐주지 않았냐. 부조하는 건 기브 앤 테이크다. 하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댁 어르신분들은 모두 형과 남편이 결혼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형님도 부조를 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동안은 결혼하고 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한국에 우리밖에 없으니 잘 챙겨드리자는 생각에 집은 친정 근처에 구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서 1박 2일 동안 지내다 왔습니다. 명절에도 친정 가는 걸 싫어하셔서 명절 전주에도 시댁에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친정 근처에 살면서 남편은 저희 집을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제가 먼저 저희 집에 가자고 하던가 저희 부모님이 밥을 사준다고 해도 늘 쉬고 싶다며 다음에 만나자고 했었네요. 저도 경조사 사건 이후로 시댁과 시댁 편만 드는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져서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지만 참고 지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편에게 조금 남아있던 마음도 다 뜬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아기를 낳고 난 후 양가에 2주 정도씩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문제였네요. 처음에는 너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며 알겠다 하시더니 운동도 가야 하고 모임도 갈 일이 있다며 격일로 왔다 갔다 하겠다 하셨거든요. 편도 2시간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는데 당시 코로나가 재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친정 부모님만 아이를 봐주셨어요. 근데 그쯤 형님네가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위로 딸만 2명인데 시아버지가 아들 타령을 하시는 분이라 딸만 낳았다고 형님에게도 뭐라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네요. 그 때문인지 셋째는 안 낳겠다 하시더니 저희가 아들을 낳고 난 후 갑자기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당시 형님이 몸이 안 좋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2주간 싱가포르에 다녀오셨고 셋째를 낳고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이유는 위생관념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전에 도와달라 해서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시아버지는 식사만 하셨고 시어머니도 그냥 눈으로만 아이를 보다가 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식사를 끝내고 난 후 바로 집으로 가자 하셨는데 시어머니도 못 이기는 척 그냥 같이 가버리시더라고요. 지금도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아이가 무거워서 안아줄 수 없다 하시고 시아버지는 아이가 웃는 모습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직 먹으면 안 되는 것도 그냥 다 주려고 하시고요. 해서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네요. 뭐 제가 이렇게 불만을 가지듯이 남편도 저한테 불만이 많이 있겠죠. 저도 남편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행동했으면 잔소리 하는 일이 없었을 거고요.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알려줘야 할까요? 그러기에는 이제 제가 너무 지친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결혼한 거지 시어머니 아들을 데려온 게 아니니까요. 뭐가 어찌됐든 이미 이혼은 결심했고 통보도 한 상태입니다. 만약 남편이 거부한다면 동영상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통화 내용도 다 녹음이 되어 있는 상태라 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제 명에 못 살 것 같아 무조건 이혼하려고요. 여러모로 조언해주시고 정신 차리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이혼 안 해줄 것 같은데 님이 먼저 남편 엄마한테 연락해서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전하세요. 그러고 난 후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진행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모자는 이게 고분고분하다 이번에는 세게 나오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듯 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다 말하지 못하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그동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냐는 심한 말에 댓글에 상처받지 마세요.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으셨겠죠. 결국엔 선한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몰상식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지내오신 것도 대단하다 생각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당연히 이전보다 행복할 거니 어떤 선택을 하든 아기랑 함께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랄게요. 세 번째. 딸을 둔 친정엄마 입장에서도 또 인근 지역에서 고된 시집살이까지 했던 며느리 입장에서도 이혼이 맞습니다. 근데 남편이나 시모가 쉽게 이혼을 하려 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기를 볼모로 잡을 겁니다. 아기가 편부모 되는 건 네 탓이다.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피를 말릴 겁니다. 입만 살아서 미운 말만 골라서 할 테고요. 그래도 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는 오히려 변호사를 고용해서 역으로 님을 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친정 부모님과 변호사를 선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거예요. 모쪼록 아이와 함께 두렵고 힘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동서가 이혼하는 걸 보니 증거 수집이 제일이더라고요. 몇 날 몇 시 카톡, 문자, 녹취 다 제출할 각오하시고 꼭 이기세요. 저희 시간은 별난 집인데 시동생이 동서를 상대로 시부모한테 효도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은 완전 패소했네요. 재산도 7대3으로 나눠 가졌고요. 동서가 이기게 된 건 미리미리 차곡차곡 다 준비해뒀던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님도 증거를 철저히 모아놓으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